네,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 오감이 현장에서 취재하는 분이죠. 취재 편의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여당 취재하면 바쁘죠?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죠. 지금도 뭐 지끈지끈 골치가 네. 너무 아프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 감정이 좀 그렇겠죠. 예, 예, 많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격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네. 붙이라고 네.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싸움을 좀 말릴 때가 아닌가. 예. 근데 저는 이런 어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요. 네. 저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부딪힐 문제인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초반에 처음에 정청래 대표가 저 합당을 제안했을 네.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더 큰 바다로 나아갈 모양이구나. 뭐 환영 네. 이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논의가 이제 그 급변침하면서 상당히 내부의 진통이 이제 커지면서 사실은 지난주 내내 이해찬 전 총리 조문 정국이어서 예. 특별하게 뭐 갈등이 폭발하진 않았지만 물밑에선 전부 빈소에서도 그 얘기 하고 있었고 그래요. 아니나 네. 다를까 이제 오늘 아침 최고위를 시작으로 해서 아마 지금 7시 정도 됐으니까 네. 정청래 대표하고 그 최고위원 일부가 네. 오늘 뭐 소주회동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네. 자리에서 이제 황명선 최고가 네. 뭐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제안을 네.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퇴로 출구 전략 네.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일단은 그 합당을 위한 수임 기구를 띄우자. 그러니까 기구를 띄우고 예. 이 기구에 이제 기구만 띄워놓고 논의 자체는 네.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수임기구라는 명분을 이제 던져주고 네. 정청래 대표한테 그리고 이거를 수용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일단 논의는 좀 중단되는 걸로 이런 갈등을 그림을 봉합시키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건데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저희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 일부는 정청래 대표가 왜 안 받겠냐 예.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부는 평소 정청래 대표의 성정이나 스타일을 생각하면 그 지체 없이 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근데 이 감정적 대립의 양상 네.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대립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정치적 셈법들이 좀 다르다고 해서요. 네. 이게 이렇게 부딪힐 문제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밖에서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렇죠. 예.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네. 보면 1번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예. 두 번째 검찰 개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사실 특히 이제 중수청 법안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신분제가 제기가 되면서 이거 어디로 가는 건가? 그리고 또 사법 개혁도 해야 되는 네. 건데 그러니까 일테면 본질적으로 지금 해줘야 되는 핵심 의제들이 있는데 왜 느닷없이 1인 1표제라든가 아니면 합당 논의가 나오는 거지 예. 좀 낯설다. 일단 급한 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 예.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 예. 뭐 중도 유권자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예. 같고요. 당장 이제 임박한 선거를 통합적 대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질적 양적 통합 네. 이른바 이제 민주대연합론 입장에서 좀 통 크게 선거를 지휘를 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도부의 판단, 네. 뭐 지도부라기보다는 이제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겠죠. 그 판단 속에서 뭐 이를테면 극비의 회동을 하고 그 결과로 전격적인 통합을 제안했는데 오히려 지금 조국혁신당이랑 합치려다가 민주당이 둘로 쪼개지게 생겼다. 오히려 화가 더 커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초선 의원 전체 68명 가운데 한 서너 명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전체 찬성하는 가운데 지금 이 논의는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된다. 네. 어제 이제 한준호 의원 기자회견 했고 오늘 네. 아침에 이현주 최고가 세게 얘기하고 또 이어서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당혹스럽다. 이게 이렇게까지 격화할 네. 문제인가라는 문제 제기 한편에서는 이 절차와 과정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각 중단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대승적으로 이거를 수용하는 게 옳다. 이런 주장이 극강의 대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러느냐.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합당의 이면에는 사실 8월 전당대회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처음에는 이제 친명과 친청, 명청 간의 대립이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분석을 했는데 하나 걷어내고 보면 사실 친명은 아닌 것 같고요. 친청, 친민
예. 네, 그러니까 김민석 전 그게 총리와 더 어떤 현실 대립 예. 구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군요. 예, 그런 분석이 가능한 발언들이 많이 종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대통령과 친명은 그러니까 분화됐다. 네. 친명도 그러니까 구친명과 신친명으로 네. 좀 분화됐고 이 구친명은 대통령을 왜 굳이 끼어들어서 그렇게 이 논란을 키우냐. 네. 이제 이게 이제 초반에 지적이었다면 신친명들은 굉장히 낯설어하고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각으로 보고 있고 예. 핵심은 8월 전대를 중심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 셈법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정치란 게 뭐 다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보면 근데 일부 의원들 그리고 또 이 어떤 지방선거 앞두고 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뭐 어느 이쪽으로 일리가 있고요. 네, 또 네. 절차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요. 언론으로 관찰하기에는 일부 의원들 금도를 넘는 발언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현주 이현주 최고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특히 이제 뭐 사회주의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 예. 거기다가 오늘은 인민민주주의 발언까지 그거는 아주 적절치 않은 말이에요. 예, 그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400억 부채설부터 시작해서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 아니냐. 뭐 일종의 이제 뭐 근데 이제 또 문자가 또 나왔잖아요. 미략 뭐 등등. 그리고 어느 국무위원과 어느 국회의원 간에 이제 주고받은 대화다. 그게 누구다라는 것까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정치적으로 논란에 휘말릴 소지는 있긴 합니다만 그와 별건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 안에서도 좀 너무 선을 넘었다. 선 넘은 주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언뜻 드냐면 옛날에 그 보수당이 있을 때 네. 보수당에서 어떤 이쪽 공격할 때 하는 말 버릇 같은 느낌.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조국 대표 법무부 장관들 이런 거 반대하느라고 삭발 시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정 정도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파묘? 과거 그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오늘 기자들한테 단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해서 과도한 인신공격을 담은 메시지 뭐 또 뭐 보니까 문자, 뭐 전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또 이제 언론에서 그런 걸 과도하게 보도할 경우에는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담아서 기자들한테 배포한 거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묘가 막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부당한 인권 침해 이런 걸 좀 당하고 있다라는 호소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른 얘기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요새 연일 화제입니다. 예, 특히 부동산 정책이요. 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요. 네. 이번엔 진짜 잡히나 집값 이런 어떤 기대감이 정말 올라가는 것도 분명한 현상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오늘 뭐 기자들 그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뭐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해서 대통령의 소통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백그라운드로 또 정치권 주변을 취재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저렇게 SNS를 통해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거다. 특히 이제 5구 부동산 중과세와 관련해서 이거를 양도세 중과세가 그렇죠. 양도세 중과세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뭐 한두 달 또 연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양도세 중과 유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한두 달 연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반드시 5월 9일에는 시행을 한다.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라는 것을 시장에 아주 명백하게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그 야당 또는 또 보수 언론에서 이거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되지도 않을 거야, 뭐 망해라 이런 뭐 문제 지적 또는 뭐 메시지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굳이 대통령이 SNS를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뭐 대통령 참모들은 뭐 하는 거야, 또는 뭐 장관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해, 안 보이고 대통령이 뭐 SNS로 직접 하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 화살을 전부 대통령이 맞을 텐데 꼭 그렇게 일할 필요가 있어? 라는 비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분명한 시그널을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제가 어떤 느끼기에는요. 효능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 다른 정책 같으면 그런 비판이 어떤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 우리가 역대 어느 정부도 실패해온 어떤 정책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럴 때 대통령이 이번엔 다르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요. 네. 분명한 어떤 메시지는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번엔 다를 것이다. 예. 거기 그 표현도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 것이 뭐 5,000피 계곡 정비 네. 이거보다 쉽다 하고 딱 쉽다. 못을 막아버리니까요. 맞아요. 아 이번엔 될래나 진짜 예. 이렇게 예. 그런 어떤 분명한 메시지 그 측면은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 석간 보도를 보니까 강남에서 예. 그 매물이 조금씩 나오기 아, 시작한 그래요? 것 같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당국자에 예. 해당하는 대통령, 국정의 총책임자인 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장에 이번에도 뭐 어영부영 대충 또 뭐 한두 달 유예하면서 대충 뭉개고 버티면 넘어가 되겠지. 예. 버티면 될 옛날에 거야. 그랬으니까요, 경험적으로. 예. 예. 과거에도 그랬거든. 이번에 예. 니네들이 성공할 리가 없어라고 예. 판단할지 모르는데 아니야. 예. 대통령께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진짜 할 것 같아. 예. 실제로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문재인은 실패했는데 이재명은 정말 할 것 같아. 예. 이런 판단들을 한다는 거니까요. 예. 근데 특히 이제 부동산은 과거에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어려울 거다라는 예. 대중의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려는 거다라고 오늘 관련한 설명도 강유정 대변인이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관련해서 예. 그 얘기도 예. 나왔어요. 뭐 혹시 이제 김용범 실장이 기자들하고 브리핑을 하면서 예. 한두 달 이후에 뭐 이런 예, 가능성 뭐 이런 보도도 그런 얘기 나왔었죠. 예. 예.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 혹시 혼났냐? 근데 그거는 예.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왜냐하면요, 제가 그분 혼날까봐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예. 여기와 이 자리에서도요. 예. 거의 이러이러한 걸 그 정비할 때까지 한두 달은 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예. 예. 제가 진짜 그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하실 때 있었는데 예. 그 한두 달을 전체를 다 그렇게 하겠다는 네. 것은 아니고 특정한 뭐 사연이 있는 예, 경우들 예. 있잖아요. 이를테면 집을 빼주고 예, 내보내고 뭐 예, 이런 예. 과정을 예. 해야 근데 되는데 그 전달 과정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게 잘 안 될 때 예.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만 한두 달 정도. 근데 뭐 전체를 통으로 한두 달 이건 절대로 아니다. 예, 의미 전달이 그러니까 분명히. 강조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들으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신 요러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가 5월 9일은 끝나는데 네, 그렇죠. 아주 확실하게. 예외적인 몇 개의 맞습니다. 경우는 해준다 이렇게 예, 설명을 예. 했으면 딱 알아들었을 맞습니다. 텐데요. 그게 아니고 정확한 겁니다. 예, 예. 그게 아니고 요러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 예. 해소될 때까지 조금은 밀어줄 수 있다. 이걸로 그러면 해석을 전체가 예. 뒤로 미뤄지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걸, 그거는 예. 절대 아니다라는 예. 거를 오늘 명토 박아서 그렇군요. 설명을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이전에는 반드시 팔아야 된다는 예.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그까지 세금 내고 버티지 뭐 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더 오를 수 예. 있다는 기대 속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세금이 아니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기 전문가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정책의 신뢰성을 주고 네. 5월 9일까지 무조건 이제부터 그렇게 그쵸. 밀어주는 거 없고 예. 그 다음에 그때 5월 9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양도세는 생긴 거예요, 다시. 그쵸. 그 상황에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네. 몇 월 며칠부터 보유세가 도입될 것이고 네. 그때부터 양도세는 뭐 없어진다든가 예. 뭐 이런 어떤 정책적 수단은 얼마든 있다는 게 그 전문가의 어떤 설명이에요. 주장, 판단인 건가요? 주장이에요. 예. 근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아직 그 분명하게 예.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직 이거 다 했는데 안 된다. 그랬을 때 최후의 배제를 하고 수단으로. 있진 않죠, 그렇죠. 그거는. 배제는 예. 안 하고 있고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이 시장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보유세. 그런 의심들 때문에 수단. 말입니다. 예. 그 설명도 저는 와닿던데 네. 시장 이기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 다 동원하겠다. 그렇죠. 이 얘기도 굉장히 또 파급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5,000피 달성만 네. 하더라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안 된다, 뭐 신의 영역이다, 네. 불가능하다 했지만 이게 달성을 네. 해버려 임기 중이라고 했는데 8개월 만에 달성을 예. 해버린 거 그러다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오히려 네. 느낌이 예.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 예, 시장이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예. 거고요. 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뭐 조만간 정부 여당 사이드에서 예. 주거복지 로드맵을 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시장에 뭐 이걸 팔아라 세금 문제로 접근을 예. 하고 있지만 주거복지
복지 로드맵이 나오면 이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이제 재산 증식의 네. 수단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거 특히 이제 뭐 청년이라든가 뭐 신혼부부 이런 네. 세대들에게 젊은 층들에게 뭔가 수도권에서 또는 이제 직주 근접의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뭐 새로운 안을 낸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검토 예. 또는 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이광재 전 지사가요.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배경은 뭔가요? 지지율은 꽤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지율이 꽤 나오고 네. 사실은 우상호 수석에 비해서 약 10%포인트 앞서는 조사도 있고 네. 해서 사실 두 사람이 경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광재 전 지사에게 경선 승리 이 트로피가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예. 이런 분석도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최측근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이번에 그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광재 전 지사가 뭐 굉장히 그 상념이 많아졌는데 예.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본인은 이미 강원도를 떠나서 분당으로 갔고 그리고 뭐 통 크게 또 새롭게 네. 이제 민주대 연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우상호 수석이 먼저 출마 결심하고 선언을 했으니 예. 이제 그를 응원하고 돕는 뭐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정치의 리더다운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겠냐라는 예.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결단이 굉장히 고맙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뭐 동반 출연해서 뭔가 프로그램 얘기를 해보자라고 네. 했더니 그거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그래요? 하는데 네. 여하튼 좀 지방선거가 후끈 다가왔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네. 청와대만 하더라도 앞으로 우상호 수석 말고 네. 뒤이어서 지금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뭐 지방자치 네. 비서관뿐만 아니라 또 대변인 김남준 씨 뭐 이런 등등에도 출마를 하려고 결심하고 아마 조만간 명절을 전후로 해서 뭐 그래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영배 의원은 저 전남, 네. 광주 예. 특별자치시, 특별시. 예, 네. 예. 특별시죠. 그렇죠. 통합. 예, 거기 끝난 건가요 결정이? 아니요, 그 출마 선언을 했을 뿐이죠. 예. 출마 선언했을 그러니까. 뿐이고 이제 앞으로 출마 결심은 끝난 거 맞죠? 그렇죠. 예. 아니 뭐 출마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예.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선거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여기는 아마 후보들이 상당히 그렇겠죠. 많이 있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누가 이번에 있습니까 여긴 지금? 뭐 지금 뭐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서 그렇죠. 예, 뭐 후보들은 많이 있죠. 아하. 근데 물론 이제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예. 누가 될 거냐 이거는 예. 이제 해봐야 알겠고 예. 뭐 민영배 의원이 적극적으로 그 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선거는요 예.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누가 우세하다 누가 뭐 아직 나온 거 뒤처진다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아니 여론조사야 뭐 계속 각 캠프에서 돌리고 예. 있긴 한데 그거를 단정지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쪽 뭐 얘기가 좀 실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취재를 많이 했는데요. 예. 그 사실 아직 결정된 게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캠프 안에서도 사실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예. 그 잠실 칠레체육관에서 하는 토크 콘서트까지는 예. 이제 정해진 일정이고 예.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캠프 안에서도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네.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일부는 그냥 차라리 그냥 미국을 가라. 네.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잠행을 해라. 네. 국민들이 불러 세울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그거는 뭐 주장을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내는 쪽에서 하는 얘기라는 아니 설도 아니요. 있던데요. 이제 본인들 캠프에서 이제 그런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네. 한동훈 대표 잘 안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대구 시장보다는 예. 어쨌든 지금 6명의 이제 그 국회의원 예, 가운데 보궐이요. 대구 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니까 보궐 자리가 하나가 비잖아요. 그래서 예. 보궐로 들어가서 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데 실제 이거를 원천 봉쇄하는 차원에서 이진숙 전 그 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기까지 나옵니다.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